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는 법률 역시 오늘도 중요한 단원이 출발합니다. 자, 지금 제목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자, 이때 외국인이 누굴까요? 교재도 있지만 일단 책 보지 마시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서 산다는 건 이해하십니까? 몇 명 좀 있을까요? 외국인들 대략 200만 명 좀 들어와 있습니다. 200만 명.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지금 남한 인구가 대충 한 5천만이라고 잡는데 5천만 명 중에 18세 미만, 그러니까 우리말로 미성년자들을 빼고, 이제 이 사람들은 경제 인구가 아니니까 빼고, 뭐 70세 이상도 막 경제 활동 안 한다고 치고 빼고, 그 다음에 18세 미만, 70세 이상 빼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의사, 군인, 뭐 경찰관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할 사람들은 아니죠. 자기가 주어진 일들이 있으니까 공무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빼고 경제활동 인구가 대략 1,000만 명쯤 됩니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빼면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쯤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몇 명 들어와 있다? 200만 명쯤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 5분의 1. 5명 가는데 1명이 외국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숫자가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을 뭐 한다? 취득, 삽니다. 사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감 잡으셔야 될 것, 제목부터 중요한 게 취득이지 팔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연습합니다. 미국인 스미스 씨가, 이거 외국 놈이잖아, 그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OX. X입니다. 매각할 때 적용 안 한다니까요.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문제가 이러 들어옵니다. 일본인 무라다 씨가, 그죠? A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X입니다. 매각할 때 적용 안 합니다. 취득할 때 적용한다. 그래서 제목부터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왜 팔 때 적용하냐고 살 때 적용하는가를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데 그래도 뭐 이건희 회장 이 정도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라면 세계의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세계 1등. 그런 어려운 말도 막 쓰십니까? 아마 세계 1위는 뭐 빌 게이츠다 이런 말도 합니다. 뭐 아닙니까? 누구라고요? 워런 버핏 1위예요. 대단합니다.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치면 세계 순서로 놓으면 한 125등 된대요. 그러면 세계 1위는 얼마나 부자일까요? 그죠? 자, 그런 부자가 만약에 그죠? 마음을 딱 먹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럼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서울 용산에 있는 땅을 사기 시작하면 용산구 전체를 아마 다 살 수 있을걸요. 자기 재산으로. 다 사고는 내 땅이니까 전부 다 나가시오. 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공화국을 만들겠다. 우리나라 졸도해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외국인이 사러 들어오면 신경 쓴다고, 파는 건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이 뭐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이다. 그죠? 특히 부동산은 뭘까요? 토지, 건물입니다. 옛날에는 토지만 관리했습니다. 국가가. 근데 지금은 뭐도 관리한다? 건물도 사면 신고해야 돼. 그죠? 그래서 특례법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는데 얼굴 새까맣고 머리 노란 놈이 와서 저 땅 좀 사주세요. 또는 저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면 개공사가 착착착 진행을 해야 되는데 덜덜덜 떨면서 그죠? 나는 외국인하고 거래 못하는데요 하면 그 사람이 통역을 통해 가지고 어느 학원 출신인가 물어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공인중개사 거래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내용은 아주 단조롭습니다. 짧은 내용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시세에 맞는 생활법률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목 가지고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다. 이렇게 잡으셨고, 자, 교재 101페이지 보시면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첫째 박스 보시면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 찾았습니까?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2.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3.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때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뭐라 그랬죠?
분양권 또는 입주권도 매매하면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대해서 외국인이 관련되는 내용들이 출발을 합니다. 일단 교재 한 장 넘기시면 10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의 정의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나온 바도 있는데 지금 제목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자, 첫 번째, 외국인 등이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1번, 개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옆에다가 당근 이래 적어놔야 돼. 이거는 당연히 외국인이죠. 당근 또 적습니까? 당연한데 당근 적으신 분은 옆에 또 말밥 이런 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이건 당연히 외국인. 그죠?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2번에 1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얼굴 까맣고 노란 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 주식회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맥도날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코카콜라 공장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외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이나 단체.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찍어놓고 다음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으로 보는데 기역, 니은, 디귿 박스를 딱 보면 전부 다 특징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의 줄을 땅땅땅 칩니다. 자, 2분의 1만 고민하라는 뜻은 우리나라 회사라도 종업원의 2분의 1이 외국인이거나 자본금, 의결권, 임원의 이런 사람들이 2분의 1이면 전부 다 뭘로 본다? 외국인으로 보겠다고 2분의 1에 초점 걸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걸까요? 종업원의 3분의 2 이상이면 외국인으로 본다. 이런 문제가 들어온다고. 그죠? 그래서 그 기역, 니은, 디귿의 공통점 뭐 2분의 1 규정 딱 합니다. 내려가면 3번 외국 정부도 외국인으로 본다. 이것도 옆에 당근 적어야 되지. 외국 정부가 취득하면 그것도 당연히 외국인이죠.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1번 국제연합. 국제연합을 영어로는 UN이라 부르는 거 아십니까? 그 산하기구와 전문기구, 정부 간의 기구, 준정부 간의 기구, 비정부 간의 기구, 뭐 NGO 뭐 이런 거 있죠. 자, UN하고 국제기구 들어가면 전부 다 이건 뭘로 본다? 외국인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1, 2, 3, 4 큰 네 가지 외국인의 범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법이 개정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 국적만 없으면 외국인이라 봤는데 이제는 외국인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합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으로 본다. 코카콜라 주식회사 이런 거. 그 다음 거기 전부 2분의 1 이상이면 한국 기업이라도 외국인으로 본다. 그리고 뭐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이런 건 당연히 여러분이 외국인으로 따라갈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번 내려가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 보유, 신고라는 말 찾았습니까? 신고라는 큰 줄기의 동그라미. 자, 언제 신고합니까? 하니까 1번 계약을 신고해야 된다. 1번 계약의 밑줄. 자, 오른쪽 갑니다. 103페이지 상단에 2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합니다. 계약 외까지 세 글자를 동그라미. 계약 외. 그 다음 내려가면 3번 크게 계속 보유 신고 동그라미 합니다. 계속 보유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오면 큰 3번 외국인의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허가는 반드시 토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글자 6개 동그라미 하셔야 돼. 토지 거래 허가까지. 자, 그럼 큰 줄기를 잡았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지금 체크한 거. 두 번째 허가 받는 것이 있는데 자, 교재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신고할 것 모두 몇 개? 3가지 체크했습니다. 첫째 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해라. 두 번째는 계약 외.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약 외. 세 번째는 계속 보유는 신고사항이다. 그리고 허가 받는 것이 있는데 허가는 토지만 허가 받는다. 아파트 이런 거는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를 딱 잡으셔야 되고
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는데 계약이 뭘까요? 계약.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시험 치는 날까지 계약하면 매매, 교환, 정려 그대로 붙어야 됩니다. 이 매매, 교환, 정려를 고상한 말로는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법률행위만 하나가 정리가 되면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추상적인 말들이 해결이 된다고. 그리고 이건 공식으로 딱 기억하셔야 시험 치는 날까지.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오늘 계약했나? 계약 깨졌나? 계약이 잘 되었나라는 계약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면서도 계약이 뭔지도 모르고 쓴다고. 지금부터는 공식으로 기억합니다. 계약하면 다른 것도 많지만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 매매, 교환, 정려. 그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럼 고상하게 이렇게 해야 되죠. 오늘 집 계약을 잘했나? 이거를 고상하게 집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잘했나?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그죠? 똑같은 말이다고. 그죠? 자, 계약하면 뭐? 매매, 교환, 정려예요. 그런데 우리 책에는 자, 계약하면 매매, 교환, 정려인데 교환, 정려에 의한 신고다. 거기 매매가 빠졌잖아, 지금. 그죠? 왜 뺐을까요? 왜 뺐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뭐를 공부했는가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 공부하셨죠? 좀 전에 복습도 했지만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그죠? 어디 가서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하는데 그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다 그랬죠.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중에 외국인도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걸려 있고 여기 지금 외국인은 별도로 신고하는 것도 걸려 있으니까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워낙 세니까 그거를 했다면 굳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센 놈을 했으니까 매매는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거기 매매가 빠져 있다고 지금. 뭐 때문에 빠졌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대신에 교환 정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정려는 신고해야 된다고 거기 두 개를 딱 적어 놨다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신고를 하는데 계약으로 인한 것은 신고하래요. 그럼 계약하면 저절로 기억하는 게 뭐다? 매매, 교환, 정려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신고하는데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그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인데 매매는 신고 안 한다.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된다고. 왜 안 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개념도 비교적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번만 듣고 말 것도 아니고 시험 때까지 계속 강조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계약 관리하셔야 될 것. 계약하면 뭐? 매매, 교환, 정려. 그걸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계약을 원인으로 체결하면 60일 내로 신고하라. 이 내용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그죠? 계약을 하고 부동산을 구입했다 하면 계약이 매매, 교환, 정려잖아요.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을까요? 거의 매매입니다. 외국인이 뭐 교환하거나 정려 받을 일이 잘 없죠. 그죠? 그래서 매매인데 요 매매는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해야 돼. 그러면 외국인 부동산은 신고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게 X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외국인이 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 교재 읽어볼까요? 밑에 기업 102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해놓고 갈로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게 뭐다? 매매다. 그 말이에요. 그 매매는 할 필요 없고 제외한다를 체결했을 때는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관청이 어디라 그랬죠?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오른쪽 올라가서 니은 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장에서 다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자, 이거를 반대로 돌리면 틀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인이 외국인법에 따라 신고하면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 없다. 이러면 틀려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 외국인 할 필요 없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막 지문이 흘러가면 헷갈리니까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가 세다? 약하다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부동산 거래가 세다. 지금 외국인 부동산이 세다. 부동산 거래가 센 거예요. 자, 우리나라 놈이 세다. 외국 놈이 세다. 우리나라 놈이 센 거랑은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우리나라니까 억지지만 축구는 우리나라가 잘할까요? 브라질이 잘할까요? 그건 해봐야 알아요. 그건 해봐야 알아. 그죠? 일단은 우리나라 놈이 센 거예요. 아,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센 것을 하면 약한 것은 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센 놈, 약한 놈, 요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신고는 할 필요는 없다. 2번 과태료 방금 제시했죠.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얼마짜리? 3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이게 계약이 제일 많겠죠. 자, 2번 내려가면 이제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주목합니다. 자, 계약에 대해서 정리했다면 계약 외는 뭘까요? 이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계약 외 하면 상속, 판결, 환매, 법원의 합병 이런 거는 계약 외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계약을 알고 있잖아. 계약하면 뭐라 그랬죠? 매매, 교환, 정려 외 나머지는 다 계약 외인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아, 계약 외는 이런 것들을 계약 외라 한다. 그 공부량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계속 전달했던 거 계약하면 뭐가 보여야 된다? 매매, 교환, 정려가 보여야 된다. 이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계약 외잖아. 그죠? 봐요. 1번의 기억. 외국인이 공부 못하는 사람 이런 거 외운다 그랬죠. 상속, 경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 자꾸 이런 거 하지 말고 매매, 교환, 정려 외에는 다 계약 외잖아. 그죠? 이런 것들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을 미칠 것입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계약 외에는 상속, 판결, 합병, 뭐가 있는데 어차피 매매, 교환, 정려 외가 다 계약 외예요. 이것들은 체결한 날이 아니고 방금 보다시피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취득한 날이라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계약은 체결한 날, 계약 외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그때 니은 우리 교재는 친절하게 이렇게 적어주죠. 계약 외가 뭐냐 하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상속, 경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에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 판결,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을 계약 외라는데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매매 교환 정려 외가 계약 외지 뭐. 그죠? 항상 계약하면 매매 교환 정려가 붙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약 외의 원인이고 이거를 위반하거나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얼마짜리라고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처분입니다. 아주 내용이 단조롭습니다. 자, 세 번째 신고해야 되는 것이 계속 보유 신고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잘 봐요. 계속 보유라는 말은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파트나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관계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근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국적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마다 한 분씩은 만납니다. 공부하는 분 중에. 나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 국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됐잖아. 그러면 내가 국적이 변경됐으니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 이를 뭐라 부른다? 계속 보유하겠다고 신고한다고요. 자, 1번 신고 의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이 되면 그 외국인이 해당되는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 등으로 줄 것입니다.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줄 거놓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 읽어드렸으니까 적을까요? 계속 보유 신고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이죠. 신고해야 된다. 밑에 보면 이것도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신고하는 거 세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걸 공부를 이렇게 하셨는데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큰 거를 보는 눈도 가지셔야 돼요.
어쨌든 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크거나 작거나 얼마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크게 보는 것도 보셔야 돼요. 시험에서 어떻게 거는가 하면 신고를 위반하면 징역과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크게 보는 눈도 가지셔야 됩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짜리? 300만 원짜리 과태료. 나머지 두 개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렇게 크게 잡고 과태료를 다른 말로는 아까 행정질서벌 하는 말 들으셨죠?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형벌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이 세 가지가 신고사항이었다면 이번에는 허가를 받아야 될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고는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할까요? 하기 전에 할까요? 신고. 지금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취득부터 해놓고 신고하니까 신고는 전부 사후 신고예요. 먼저 취득부터 하고 신고한다면 허가를 받으라는 말은 전부 다 뭐다? 사전에 허가 받아야 돼. 요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허가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취득해놓고 허가 받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허가 받아야 돼. 허가는 무조건 사전 허가인데, 자, 3번에 1번. 계약, 매매, 교환, 정려에 의한 토지 취득의 허가 해놓고 1. 허가 대상 토지가 나옵니다. 자, 허가를 받으라는데 무슨 토지를 허가받느냐 하니까 기업,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줄 거야 되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다? 사전에 이 말이잖아. 그죠?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다. 사전에 허가받습니다. 어떤 토지입니까? 박스에 A.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말이 길다. 그죠? 핵심 단어가 뭐다? 군사의 동그라미입니다. 군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사를 딱 익히시면 해군기지, 공군기지 이거 다 군사시설이다. 이 정도의 느낌은 가지셔야 됩니다. B.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고역. 그래서 핵심 단어 문화의 동그라미. C.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생태경관 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들어가면 허가받아야 돼. 자연환경의 동그라미. D.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보호의 동그라미. 요즘 여러분이 뭐 철새, 도래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도 허가받고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받는 토지가 모두 몇 개? 4개잖아요. 4개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쓸데없는 거 하나 턱 걸어놓고 허가 대상이 아닌 놈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고요. 자, 앞으로 지금 동그라미 한 것 허가 대상 토지는 문장으로 기억할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이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허가받는 토지는요 하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 말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이다. 문장으로 기억하자. 자,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 좀 익히시라고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봅니다. 여러분 그릴 필요 없고 이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휴전선이 있는 거 아시죠? 휴전선이 군사 문화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런 휴전선의 일정한 지역은 비무장지대다. 이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군사 문화를 잘 보시면 그죠? 지금이 어떤 세월입니까? 이 지구상에 남극이나 북극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인간들이 70년 동안 발을 못 디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 이런 휴전선이라는 군사 문화 때문에 자연 환경이 잘 보호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느껴보라고 지금 그린 거죠. 아마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그죠? 이 비무장지대는 70년 동안 인간들이 발을 못 디뎠으니까 자연 보호가 얼마나 잘 되어 있겠습니까? 여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시절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허가받는 지역은 뭐라고요?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익히시라고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자, 허가받는 지역이 4개입니다. 확인. 군사가 뭘까요? 군사시설 이렇게 따라갑니다. 만약 시험 지문에서 해군기지, 공군기지 이거 다 군사시설이라는 거 동의하시겠죠? 여기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돼요. 군사시설.
두 번째 뭐 문화재 보호구역 이렇게 따라갑니다. 문화.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호가 뭐지요? 야생생물 보호구역, 뭐 철새, 도래지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허가받는 지역은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4개니까 쓸데없는 게 들어가지. 전통건조물 지역 이런 거 탁 해놓고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지금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런 지역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어떻게 받을까요?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라. 내용이 얼마나 단조롭습니다. 15일 내로 시, 군, 구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외국놈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도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허가도 아주 단조롭죠, 내용이.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도 안 받았다. 그러면 계약 자체를 무효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지금 그죠? 법률 행위를 이렇게 법률을 공부해 보시면요.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을 허가도 안 받고 거래했다. 그러면 처벌은 받을지라도 두 사람 간의 계약은 유효하게 봐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비록 위반을 했더라도 계약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계약은 유효하지만 처벌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만 오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외국놈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에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다 4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는데 한 장 넘기시면 다만 법 11조에 따른 거기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11조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은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11조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가 오른쪽에 제목 보이십니까? 교재 105페이지 제일 상단에 토지 거래 허가 보이시죠? 그죠? 그 위에다가 지금 보셨으니까 크게 적어놔요. 11조라고. 그죠? 크게 적어 놓으셔야 돼. 11조라고. 뭐 11조가 뭐냐 이런 건 묻지는 않겠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11조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외국인 허가는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말하고 있잖아. 그죠? 왜 그럴까요? 오른쪽에 있는 토지 거래 허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굉장히 센 규제입니다. 이 굉장히 센 걸 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굳이 뭐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도 외국인은 이런 지역에 허가 받아야 한다 하면 틀려요. 센 것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11조 토지거래 공부할 겁니다. 자, 내려가면 2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기억 신고관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니은 토지 취득의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허가 불허가 한다고요?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아까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2번 효력.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강조했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뭐라 그런다? 무효 그랬습니다. 또한 벌칙도 따라갑니다.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얼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됩니다. 필기했고 다시 체크해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다시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게 내용이 다잖아요. 이거를 10년 연속 출제합니다. 한 문제씩. 그러면 10년 연속 출제했으니까 원래 여러분 시험 칠 때 굳이 뺄 이유가 절대 없죠. 그러면 원래도 무조건 나오는데 자, 그러면 한 문제를 하나 낼 때 지문이 모두 몇 개가 뜬다? 5개 지문이 뜨잖아요. 그럼 10년 연속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문이 몇 개가 떴다? 50개가 떴다고.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50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나왔던 문제 또 내고 또 내고 또 낸다고. 이 내용이 그대로 문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공부하셨는데 모의고사든지 본고사에서 틀리시는 분은
집에 분명히 공부 못하는 애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 닮았는지 이래 쳐다보지 말고, 그죠? 이 정도로 악담해 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악담을 하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모의고사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틀리고 저한테 와서 나는 틀렸는데 우리 애는 그래도 공부 잘합니다. 굳이 저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 걸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자까지 내 잘 보세요. 내 악담까지 해놨어요. 손자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걸 맞추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짧은 내용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낸다고. 왜 그런가 하면 생활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외국인하고 거래할 때를 알아야 된다고. 공인중개사가. 그죠? 크게 내용 어려운 건 아니죠.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크게 뭐 하는 것 있다? 신고하는 것이 있고 허가받는 것이 있다. 신고하는 것 3개. 첫째 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계약 외로 취득하면 계속 보유는 신고사항입니다. 계약은 며칠 내로 해야 됩니까?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안 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국적이 바뀐 사람을 변경됐다 그러죠. 그럼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로 신고해야 되고, 역시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런데 허가 받아야 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허가는 뭐다?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습니다. 그때 토지가 허가받는 지역, 노래 제목이 뭐죠?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이 지역은 허가받아야 한다. 어떻게 허가받아야 된다?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되는데, 허가도 안 받으면 무효일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입니다. 이걸 가지고 매년 문제를 낸다고 10년 연속 출제했습니다. 원래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정리하셨다면, 이제 드디어 오른쪽 105페이지 제11조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굉장히 큰 단원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 보다시피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아주 내용도 단조로운데, 지금 11조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부동산의 국토계획법에 있던 것이 중개사법으로 이사 왔습니다. 몇 년 전에? 3년 전에 이사 와서 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아니면 2개가 출제됩니다. 공법에 있을 때도 한 2개 정도 출제됐는데, 이 토지거래허가제는 범위가 이따만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데서 몇 문제 낸다? 2개 낸다고. 그러면 저 구석에 있는 문제 이런 거는 끄집어내면 손도 못 댄다고요.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허가제는 큰 줄기만 딱딱딱딱 나올 것만 공부해도 충분히 2문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범위가 큽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입문서잖아요. 입문서인데 105페이지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입문서를 많이 줄여놨는 건데도 불구하고 114페이지까지 약 한 8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달 기본서 받으시면 한 30페이지 됩니다. 30페이지가 되는 양에서 몇 문제 나온다? 2개 정도. 하나 아니면 2개. 그러니까 큰 줄기들만 자꾸 보는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석지근까지 다 보려면 끝도 없고, 그런 거 내는 사람 또 출제자가 집안에 우한 있는 사람이 그런 거 냅니다. 그래서 큰 줄기를 보는 시간인데, 자, 1교시가 조금 빠르지만 10분 쉬었다가 제11조 토지거래허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